북한이 5년 만에 개최하는 제8차 당대회 시기를 다음 달 초순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 회의가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전하면서 정치국은 당 제8차 회의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회하는 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또한 북한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 때와는 다르게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정확한 당대회 개최 날짜를 밝히지 않고 기간만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는 1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서 당대회는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만큼 며칠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 1월 8일인 점을 고려하면 1월 초 어느 시점에 북한이 당대회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한편 북한은 정치국 회의에서 당내 주요 인사를 결정했다는 사실도 전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이 당 각급 조직 대표회에서 선거된 대표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했으며 8차 당대회 집행부와 주석단 등 당대회 의정에 따르는 일정을 토의 확정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5년 전 7차 당대회 당시 북한은 한 달여 전부터 관영 매체를 통해 각 지역별 당 대표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대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개최 날짜를 밝힌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8차 당대회는 평소 북한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죠. 결국 향후 5년간 북한의 정책 방향이 제시될 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 북한이 80일 전투 등을 통해 계속해서 자력 갱생을 강조해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쇄국 정책에 준하는 폐쇄 조치까지 단행했었기 때문에 당대회에서의 메시지도 현재 북한의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뜻밖의 변화의 조짐이 감지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북한이 수출입 상품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을 신설한 것입니다. 29일 중국 지린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에 있는 바이산 해관이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바이산 해관을 열면서 더 넓고 많은 범위에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의 수출입 품목이 드나들었던 곳은 대부분 신의주와 단둥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철교가 건설되어 있는 만큼 열차를 통해 대규모 운송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바이산 지역은 주변에 산악 지역이 많아 단둥 등 다른 접경 지역에 비해 물류 운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이 세관을 신설한 것은 내년부터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류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한 내부 경제가 붕괴 수준까지 도달한 만큼 당대회 이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최근까지 불법으로 석탄을 거래해왔다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년여 동안 북한과 중국이 제재의 감시망을 피해 불법으로 석탄을 거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9월까지 석탄 410만 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는 3억 3천만 달러에서 4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양으로 우리 돈 약 4천억 원에 넘는 대규모 물량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내년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 국경 폐쇄 조치 등이 개선되면 그동안 위축되었던 불법 석탄 수출입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 북한이 당대회를 마치는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북한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중국을 찾아 내년 국제 정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18년도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핵 협상에 앞서 중국을 2번이나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의 협력이 시급했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나온 이른바 차이나 패싱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번이나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물론 지금은 당시의 상황과 다르지만 이번에도 북한과 중국 모두 서로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먼저 북한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대북 제재에다 코로나19 사태와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 외부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정상 간 친분을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에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따라서 북한 뒤에 든든한 지원군인 중국이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물론 한국과 미국 등 외부에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가장 전략
전략적인 카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역시 새해의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먼저 시진핑 주석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대내외에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최근 중국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건강 악화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반중국 성향의 소셜미디어에서 시 주석이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심지어 시 주석이 홍콩의 한 의사에게 뇌혈관 검사를 받았다면서 향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의 건재를 알리기 위해 잇따라 시 주석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인민일보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고, CCTV는 시 주석의 중앙농촌공작회의 연설을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신상 문제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 9년차를 맞는 2021년이 된 상황인 만큼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통상 10년 주기로 최고 지도자를 교체해왔고, 현재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내부 권력 투쟁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할 텐데요. 또한 몇 해 전부터 시진핑 주석이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됐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의 새 정부에 맞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자신의 절대 권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극대화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 개인적으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자신의 건재함을 알릴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죠. 심지어 중국 입장에서는 극한으로 치닫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도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9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북한에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한국과 미국, 북한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사자 구도로 만든 바 있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진 동시에 북한은 미국에 대적하는 강한 우방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수 있었죠. 이렇게 과거에도 중국은 북한과 혈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북한 활용 전략은 언제든 미국을 향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된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공동 대응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연대를 강화하면서 미국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3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의에는 양국의 외교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죠.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가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 지역을 향한 대응용 미사일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지난해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미사일 배치 계획을 이어갈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동중국해와 우리나라의 동해 인근에서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시켜 북중러 삼각연대를 통해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죠. 결국 북중러 반대편에 있는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에 다시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최근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다자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토와 유사한 지역 안보본부를 창설할 계획은 없지만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은 환영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세 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이 세 나라가 공통 도전 과제와 우려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역시 우방국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북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새해 한반도 주변 정세의 향방은 제8차 당대회를 전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달려있는 셈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일과 북중러의 삼각 대결 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화 제스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고 발언한 데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공무원 피격 사건 사과와 열병식에서의 발언 등 전체
구체적으로 상황이 전환되면서 변곡점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계속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러시아 등이 참석한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출범 실무 화상 회의에서 북한의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강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이 협력체에서 북한을 환영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협력체가 지향하는 포용적 협력과 연대의 정신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죠. 이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백신 공유 등 북한과의 공동 대응 의사를 꾸준히 밝히면서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먼저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결국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새해 북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내년부터 인도적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교류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충분히 북한 핵능력 감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 북미 협상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죠. 따라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새 출발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새해 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